특수 임무를 받은 정예대원들이 이곳 발해 기지에 지금 방금 도착했습니다. 고요의 바다 정예대원들과 국내 최정상 제작진들 여러분 환영해 주시죠. 와우,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넷플릭스가 쏘아올린 K 컨텐츠가 지금 막 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지구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배두나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요의 바다에서 송지안 역할을 맡은 배두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공유 씨.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요의 바다에서 한윤재 역할을 맡은 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요의 바다에서 류태성 역을 맡은 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영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요의 바다에서 홍닭 역을 맡은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문생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수혁 역할을 맡은 배우 이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 역할의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영훈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고요의 바다를 연출한 최항영입니다. 박은교 작가님. 안녕하세요. 고요의 바다 각본을 맡은 박은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우성. 안녕하세요. 고요의 바다 제작 총괄 프로듀서 정우성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인사만 했을 뿐인데 이 정말 정예 대원들과 국내 최정상 제작진 분들이 함께 이곳 발해 기지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달 표면에 이렇게 다시 밟아본 소감 어때요, 두나 씨? 예,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예, 좋은데요. 저희 촬영할 때의 기억도 나고 그때 좋은 추억이었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넷플릭스 이런 멋있는 세트를 준비해 주시고. 어마어마하죠. 저 오늘 여기 들어오는데 발을 못 띄겠더라고요. 예, 밟으면 안 될 것 같은. 공유 씨는 어때요? 오랜만에 이렇게 달에 도착을 하니까. 오랜만에 느끼는 그 저중력이라 반갑고요. 그리고 뭐 여기 세트도 너무 훌륭한데 저희가 실제 촬영했던 세트는 이거의 한 10배, 100배만큼의 어마어마하죠. 어떤 그 실제와 흡사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작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죠? 12월 24일이요. 네. 좋습니다. 자, 인류 생존의 단서를 찾아 달로 떠난 정예 요원인 이분들이 달 한가운데 있는 이 베일에 쌓인 공간 발해 기지를 배경으로 과연 어떤 예측 불가한 이야기를 담아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고요의 바다 메인 예고편 보고 오셨는데 이 메인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가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SF 미스터리 스릴러 시리즈답게 거대하고 아주 적막한 달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 아주 긴박한 상황들을 통해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는 그런 직감, 벌써부터 심장을 아주 쫄깃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감독님, 이 이야기는 동명의 단편 영화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아, 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졸업 작품으로 찍었던 작품인데요. 당시에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달을 배경으로, 우주를 배경으로 먼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은 많았는데 달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는 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배경을 좀 무대로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달에 관심을 갖고 보던 중에 달이 의외로 지구에서 가장 가깝지만 우리가 아는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매력을 느끼고 달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최항용 감독님의 졸업 작품인 단편 영화에서 시작된 이 고요의 바다, 이렇게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나게 됐는데 아마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정우성 씨, 단편 영화를 보자마자 매료되셨다고요? 네. 그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설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 영화의 세계관을 구성하는데 설정이라는 작은 요소가 전체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이 독특한 설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SF 영화들이 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거를 구현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엄두가 안 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똑똑한 어떻게 보면 설정 안에서의 한국적인 SF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죠. 네. 그 많은 K 콘텐츠들이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 고유의 그런 설정을 알아봐주는 분이 계셔야만 이렇게 많은 전 세계인들이 함께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걸 알아보셨군요. 그렇죠. 아주 좋은 똑똑한 사람인가 봐요. 아니, 그럼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걸 알아보셨습니다. 눈이 좋았네요. 네. 정말, 예, 우리 정우성 씨가 매료된, 네. 고요의 바다. 저는 저기 오래간만에 여기 달 지면을 밟으니까 왜 빗자루가 생각이 나죠? 그 이야기 잠시 후에 할 겁니다. 네. 과연, 네. 달 지면을 보니까 달 표면을 보니 왜 정우성 씨는 빗자루가 생각났는지 저희가 정확히 11시 40분 경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시계 보고 있을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참지? 마이크는 좀 내려 주시겠어요? 예. 내릴까요? 예. 이렇게 내리면 자, 우리 될까요? 박은교 작가님께서는 이 단편 영화 고요의 바다 시작부터 지켜보셨고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진작부터 발견하신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단편 시나리오를 좀 먼저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일단 그냥 장편이나 어떤 상업 영화나 상업 이제 뭐 제작하시는 분들도 도전하기가 힘든 장르가 SF고 정말 한국에서는 많이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 이제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였는데 그거를 졸업 작품으로 도전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도 일단 놀라웠는데 이제 시나리오 자체가 그 단편에서 이미 설정해 놓은 세계관이나 내용들이 너무 이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조금 더 많이 보고 싶은 갈증이 일어나는 그런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오히려 저도 되게 자극이 많이 되고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이거를 장편 영화 그다음에 시리즈까지 확장시키려는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금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편에서 시작을 해서 진짜 이 넷플릭스 시리즈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서사들, 긴 서사를 우리가 이제 만나볼 텐데 분명히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것 같고 최항용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넷플릭스 시리즈로 가면서 더 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단편에서는 달 기지 내의 사건에만 집중했었지만 넷플릭스 시리즈로 오면서 지구의 어떤 자원이 부족한 환경이나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줘서 단순히 대원들의 어떤 생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더 확장시켜서 더 큰 의미와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근미래의 지구,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배우분들은 이 고요의 바다를 처음 접하시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해요. 두나 씨 어떠셨어요? 처음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요.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국내에서 SF 특히 달에 가는 우주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전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전 같았으면 고요의 바다를 만나기 전에는 약간 겁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대본과 같이 받아본 작품이 그 감독님의 졸업 작품 단편 영화 고요의 바다를 같이 받았는데 대본을 보기 전에 단편 영화를 먼저 보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졸업 작품으로 SF 영화를 만든다면 그게 무슨 헐리우드처럼 엄청난 자본이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한정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산과 이런 조건 속에서 너무너무 저는 놀랍도록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배우들의 감정선
배우들의 연기에 완전 초집중할 수 있도록 단편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그리고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우주에 가는 영화도 왠지 도전해 볼 만하다. 배우로서 도전해보고 싶다, 같이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 그 단편 영화 엄청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분위기와 배우들의 연기로 영화 한 편이 다 현실에서 느껴지는,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얘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미 단편에 반한 배두나 씨입니다. 네. 예. 공유 씨는 어떠셨어요? 처음에 접하시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장르물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이 제의를 받았고 시나리오 보고 난 다음에 약간 유레카 이랬었어요. 이거다. 네, 느낌표 한 10개 빵빵빵. 그래서 뭐 이렇게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발한 상상력과 그리고 독창적인 소재, 그리고 제가 기다렸던 장르물, 그리고 정우성? 농담이에요. 농담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예. 네. 그래서 뭐 여러모로 그냥 뭐 이렇게 주저할 이유가 없는 시나리오였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묘사되어지는 부분들을 막 읽으면서 상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보통 그렇게 읽으면서 상상되어지는 스크립트들은 전 대부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 역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게 또 SF만의 강점이기도 하죠. 상상이 가능한. 네네. 네. 좋습니다. 이준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평소에 고요바다 훨씬 전부터 우주에 좀 관심이 많았고 어떤 정보나 자료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 네, 그러면서 뭐 인터넷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아보던 중에 이런 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신기했고, 야, 이거는 무조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 되게 재미있는 도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여해 보게 됐습니다. 워낙 또 흥미를 가지셨고, 김선영 씨는요? 저는 정우성 선배님이 제작을 하신다고 해서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 안은 정우성 씨 때문에 했다. 네, 앞으로도 정우성 선배님이 뭘 만들든지 전 제의를 주시면 다 할 거예요. 누나 이거 생방인데? 예, 생중계인데요. 예. 네, 공유 씨 네. 어떻게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 아니 저는 아까 농담 맞아요. 확실하다. 예. 저는 가는 길이 공유랑은 조금 많이 다르니까요. 네. 공유할 수 없다. 그 길은. 예. 자, 이무생 씨. 예, 저는 사실 이 대본을 보고 설렘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났고요. 그만큼 신선한 소재, 그리고 과연 이 장면들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품을 빨리 찍고 싶었고, 그래서 첫 촬영이 되게 기억에 남았고, 어서 빨리 첫 촬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설레었던 작품. 네. 이성욱 씨. 예, 저는 처음 이렇게 대본 읽었을 때 첫 장면부터가 되게 흡입력이 굉장히 셌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첫 장면부터 되게 그렇게 확 빨려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작품을 쭉 보게 됐었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장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되게 도전 의식도 있었지만, 제가 맡은 김선이라는 역할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조금 정의 대원인데 뭔가 이게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정이 가는. 예, 그렇죠. 네. 정이 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하고 싶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조용욱 PD님이랑 같이 미팅을 할 때 그때 많이 하고 싶다, 제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욕심을 많이 냈었습니다. 네. 그만큼 욕심났던 김선의 매력을 이제 12월 24일 전 세계인이 만나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이 캐스팅 조합을 완성시킨 기분도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은데, 고요의 바다 이 배우분들의 캐스팅 소식을 듣고 고요의 바다의 조영욱 PD님께서
자기가 평생 쓸 캐스팅 운을 이 작품에서 다 쓰게 됐다. 그래서 좀 두렵기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작사 대표님 기분은 어떠셨나요? 정우성 씨. 이 캐스팅 소식을 듣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캐스팅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단편의 이 반짝반짝함 그리고 이제 겁없는 도전 그건 단편이어서 가능한 어떤 관용도가 있는 장르예요. 근데 이걸 이제 장편으로 만들 때는 이제 새로운 이제 도전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본 안에서의 현실적인 어떤 그 제작 환경 안에서의 이 구현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렇다면은 이 작품에 가장 이 도전에 어울릴 수 있는 배우들 그리고 이 자기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물론 이 시나리오를 읽을 때는 상상의 폭이 넓잖아요.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이렇게 블루매트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상상으로 연기를 해 나가는 거는 엄청난 또 이제 또 다른 도전 속에 그 고단함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꺼이 해줄 수 있는 배우가 과연 누굴까? 과연 지아는 누굴까? 과연 한대장은 누굴까? 그러면서 이제 이 배우들이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바람으로 접근을 했지만 사실 두렵죠. 배우들이 응했을 때 기쁨은 잠시고 다시 이제 이걸 현장에서 이 배우들이 바라는 어떤 고요의 바다로 완성해 나가기 위한 어떤 현실적 구현은 고스란히 또 이제 제작사에서 또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기쁨과 그리고 설레임 하지만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존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완성이 됐을 때 완성이 된 다음에도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성이 있는 작품이지만 가장 먼저는 같이 한 배우들이 마음에 들어할까 만족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이렇게 함부로 못 물어요. 어떻게 봤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들 너무 이렇게 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흔쾌히, 얘기들을 해줘서 어떻습니까? 본인께서는 캐스팅 제안이 왔을 때 좀 빨리 대답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편인가요? 저요. 예. 될 수 있으면은 빨리 피드백을 주는 게 좋죠. 네. 이번에 그 제작자로서 조금 더 빨리 대답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걸요? 이제 앞으로 섭외가 오면 본인에게 섭외가 오면? 캐스팅 제안이 오면 더 빨리 대답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빠르다는 건 예. 그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진 어떤 상대적인 그거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저는 지금 제작자니까요. 예. 네, 그 안에서만 대답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작품을 통해서 우리 정우성 씨를 제작사 대표님으로 만난 배우분들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배우 정우성이 아닌 제작자 정우성으로 만난 소감, 두나 씨 어떠셨나요? 저는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제작자분은 처음 봤어요. 처음이에요. 진짜 단 하루도 안 빼놓고 현장에 계셨고요.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너무너무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신경 써주시는 제작자분 정말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배우시잖아요. 저에겐 대표님이지만 또 원래 그 배우 대선배님이시니까 후배들이 혹시 불편하진 않나 혹시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세요. 배우의 상황을 가장 많이 케어해 주시는 그런 제작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행복했죠. 촬영하는 동안. 네, 많이 케어받고. 보살핌을 받는 느낌. 공유 씨는 어떠신지 대표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두나 씨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랑 같은 또 배우의 입장이시기도 하다 보니까 배우가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편할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캐치를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두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늘 저희와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작품에 대한 열정이나 그 출연하고 있는 그 배우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넘치셔서
배우들이 촬영이 조금 뭐 늘 쉽지 않잖아요. 현장이라는 게 뭐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오는데 이제 좋은 제작사 대표님 덕에 저희가 좀 더 이렇게 현장에서 파이팅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뭐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작품을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조금 미지의 영역이셨거든요. 정우성이라는 그 분이- 세 글자는 분의- 미지의 네, 영역에. 네, 네. 그리고 워낙 그 제 나이 또래 때 그 남자들한테 우상이었던 그쵸, 롤모델이고 네, 우상이죠. 네, 우리 모두. 네, 예, 네. 맞아요. 청춘 스타셨잖아요. 오토바이 타 보셨나요? 그렇- 예. 아 저는 오토바이는 안 타봤는데 네, 뭐 따라한 것들이 많죠. 근데 그랬던 진짜 스타 중에 스타셨어요. 그래서 좀 더 어려웠던 그리고 그래서 미지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당신이었는데 이번 기회로 뭐 제작사 대표님이기도 하지만 배우 선배님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되게 인간적인 좋은 형을 한 분 알게 된 것 같아서 근데 너무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네. 약간 업보 같기도 하고 뭐 원래 여러 가지 인간- 감정이 공존해요 지금. 원래 인간관계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또 가까워졌다가 네. 아니 근데 지금 입이 닳도록 그 존경의 마음과 감동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시고요. 그야말로 이 고요의 바다는 우리 배우분들과 제작진들이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가 됐던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걸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에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최항용 감독님의 반짝이는 상상력과 노련한 제작진들이 뭉쳐서 더 깊고 풍부한 빛을 가진 시리즈로 탄생된 고요의 바다. 지금부터 여기 계신 배우분들 한 분 한 분 캐릭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두나 씨가 맡은 송지한 역 어떤 인물인가요? 네, 제가 맡은 역할 송지아는 그 우주생물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인데 우주생물학 분야에서는 아주 손꼽히는 과학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국의 부름을 받고 제안을 받고 그 발의 기지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어떤 이제 다른 대원들이 그 매진하게 되는 어떤 임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매진하는 임무가 있는데 다른 대원들과는 조금 달리 어떤 5년 전 그 발의 기지의 의문의 그런 미스테리의 비밀을 풀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죠. 예. 그 예고편 공개되고 정말 배두나 씨 눈빛에 매료된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고요의 바다가 우리 배우 배두나 씨의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자극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어떤 지점인가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좀 그 우리나라에서 SF물에 도전해 보는 것은 제가 사실 굉장히 조심했던 부분이었는데 고요의 바다는 약간 저한테 그런 도전 정신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이라면 약간 그런 뭔가 한국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은 사회성 있는 이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관객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상상력을 현실로 표현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그래서 해보자, 되게 용기 내보자 했던 작품이죠. 배우 배두나 씨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 송지한 역의 배두나 씨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제작자이신 정우성 씨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 좀 해주시죠. 그때 두나 씨가 어떤 촬영을 마무리하고 잠깐 휴식기를 갖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잠깐 휴식기를 갖는다고 해서 그러면 나가서 편하게 쉬는 동안 읽어보세요. 말이 그렇지 쉬는 사람한테 시나리오 읽고 편하게 읽어봐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부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고 피드백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랬는데 마침 제가 이제 일 때문에 두나 씨가 있는 그때 파리였죠. 프랑스 파리였는데 일 때문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저녁 먹으러 가려고 예약한 레스토랑에 두나 씨가 잠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기 듣고 저도 모르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서
대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좀 더 읽어 보세요 하면서 저는 이제 스위스로 이제 일정상 넘어가야 되고 두나 씨는 아마 영국으로 넘어가는 일정이었나요? 근데 글로벌 프로젝트. 네. 예. 막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막 이 SNS로 막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잘 읽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고 했는데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이제 읽어보고 이거 도전해볼 만한 뭔가 있는 작품 같다라는 긍정적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외 범지구적인 그렇죠. 행동을 반경에서 이렇게 캐스팅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제작사가 몇 명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게. 아, 진짜 운명이네요. 두나 씨가 고요의 바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들은 느낌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유 씨가 맡은 한윤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한윤재는 이제 항공국 우주항공국 최연소 탐사대장이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뭐랄까 늘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긴박한 상황이 와도 대원들 앞에서 본인의 감정을 쉬이 드러내지 않는 그런 냉철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한윤재는 사실 냉철하고 굉장히 거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그 전에 윤재 전사를 생각했을 때 이제 전직 군인 출신이다라는 설정이 있어서 이제 조금 까맣게 그을린 모습, 뭔가 거기서 약간 고단함도 보였으면 좋겠고, 근데 목에 타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설정은, 이 타투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군부대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저는 뭐 일부러 뭐 꼭 막 터프한 모습을 보여야지라고 막 그러진 않았는데, 네, 뭐 타투나 그을린 그 피부 톤 정도의 이제 좀 제가 그간 작품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그 전에 했던 헤어스타일들 대부분 좀 댄디하고 뭐 펌기도 있고 좀 로맨틱한 느낌이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없애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뭐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극 중에서는 하지 않았던 스타일이었고, 이제 아무래도 군인 출신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옆에나 뒤를 이렇게 머리를 시원하게 날렸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한윤재 과거를 읽을 수 있게끔. 예. 네네.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촬영할 때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머리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공유를 위한 머리가 아니고 한윤재를 한윤재. 위한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 아마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까. 그렇죠. 네. 한윤재는 대장이면서 이 대원들 중에서도 최고의 대원인데, 네. 제가 그 지하철역마다 공유 씨랑 딱지치기를 하고 싶어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달에 계셨기 때문에 못 만났던 거군요. 뭐라고요? 달에 네네, 계셔서. 그렇죠, 그렇죠. 예. 달에 잠깐. 달은 어떻게 잘 맞으셨나요? 저는 뭐 괜찮던데요. 네. 지하도 잘 맞고 달도 잘 맞고 엄청난 네, 분위기네요. 제가 예. 사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송구스럽지만 제가 어디 갖다 놔도 잘 이렇게 좀 잘 웃어요. 정우성 씨가 그냥 크게 웃으셨어요. 예. 아, 좋습니다. 어디 가나 이렇게 무난하게 잘 적응하는 맞아요. 스타일인가 참 봐요. 네. 성격도 워낙 좋으시고 그래서 아,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감독님께서, 최 감독님께서 이 역할을 꼭 공유 씨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네. 워낙 공유 선배님은 좀 이전에도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저도 이제 팬으로서 알고 있었고, 그런 공유 선배님의 경험들이 한윤재 대장을 좀 더 다면적으로 잘 표현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극중 한윤재 대장 역할만이 아니라 촬영 현장에서도 다른 배우분들을 리드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배우분을 찾고 있었는데, 공유 선배님이 저격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도 잘 리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안팎으로 리더를 해주신 공유 씨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